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체감상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영상 10도 선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 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 경보는 풍랑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5m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내일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눈이나 비로 바뀌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1차 신청 2달여 만에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가장 먼저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포스코 노동자가 폐섬유증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건 처음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 동안 근무한 정동환 씨. 코크스를 용광로로 수송하는 일을 하면서 늘 심한 석탄 분진에 시달렸습니다. 코에 시커먼 덩어리 나오고 마스크 하고 코 방울 옆에 새카맣게 눈 화장한 것처럼 비누를 씻어도 잘 안 지고 그 정도였어요. 정 씨는 지난 2019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과 폐기종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폐가 자꾸 굳어지니까 더 이상 진행 안 되게끔 그 약을 이제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폐질환을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다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면서 석탄 분진과 흉,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현재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서도 석탄 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돼 정 씨의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공정이 명확하고 원인 물질과 질병의 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판단된다며 이례적으로 2달여 만에 신속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안전한 기준치라는 건 없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분이 석탄 분진에 노출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을 유발시킬 만큼의 누적 노출량이라 이제 판단한 거죠. 정 씨와 같이 포스코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동료 김모 씨도 지난해 12월 산재를 신청한 상태여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집단 산재를 신청한 포스코 노동자 14명 가운데 9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릉도에서도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은 지난달 28일 군 수송 헬기로 받았고 1차 접종 대상자는 33명입니다. 영덕과 울진도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울릉군 의료원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체온 측정과 예진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첫날에는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등 11명이 접종을 마쳤고 접종 이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증상도 사실 없고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도 없고 감기 예방 접종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울릉군에선 다른 지역보다 늦은 지난달 28일 군 수송 헬기로 코로나 백신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33명이며 4월 말쯤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월 중후반에 보건소나 119 대응요원을 포함한 1차 대응요원 접종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하면 거의 저희가 100명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나머지 100명분은 8주 뒤에 2차분으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요양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모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접종에 들어갑니다. 영덕의 1차 접종 대상자는 396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산병원에서 시설을 찾아가서 직접 이제 방문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안 하고 직접 시설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걸로. 일선시군은 1차 백신 접종 이후 대규모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 국민감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원전 건설 중단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가 컸다며 특별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올해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비대면 레이스로 개최됩니다. 비대면 레이스는 러닝앱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서 혼자 달리고 완주 기록을 대회 사무국으로 전송해서 인증받는 방식입니다. 10km와 5km 두 종목의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3,000명이며 보문호와 서천둔지, 북천 등 6개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학교도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써 두 번째 맞는 새학년인데요. 돌봄과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는 지난해보다 늘었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밀집도는 낮췄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학교로 향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을 한 뒤 교실로 들어갑니다. 열이 있는 학생들은 열이 떨어질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합니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교실에선 책상도 혼자 씁니다. 어떤 친구 만나고 할지 떨렸어요. 그리고 친구 못 사귈까 봐 걱정도 되고 했어요. 올해는 등교 수업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교 3학년 매일 등교에서 올해는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 전체가 매일 등교합니다. 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학생 수 300명에서 400명으로 넓히면서 경북엔 72%, 665개 학교가 전원 등교를 실시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 격주 등 학년별로 등교 기간을 조정합니다. 방역은 더 강화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4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했고 방역 인력은 지난해 3배 규모로 확충했습니다. 또 학생 30명 이상이 있는 과밀학급을 나눠 44개 학급을 증설하면서 교실 안 거리 두기를 확보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23명, 24명으로 학급을 하나급씩 증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 두기도 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안동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도 개강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간 화상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험과 실험, 실기 과목은 대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3분기로 잡힌 교직원과 보육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어업산업의 상징이었던 동빈동 구수협창고가 포항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이곳에 들어설 복합 문화예술 체험 거점은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장, 북라운지 등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동빈내항의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예술 체험 공간도 함께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교육 분야 산무 정책에 지난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13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중고교 신입생 3,800여 명에게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가 지급됩니다. 또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에 걸맞는 영어 체험 학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로봇 코딩 교육,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학교 보충활동비와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을 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특별광역시 형태로 할 건지 특별자치도 방식으로 할 건지 둘 중 하나로 정하겠다는 건데요.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안인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밑에는 대구의 자치구 7곳, 경북의 시 10곳과 포항의 일반구 2곳, 군 14곳이 들어갑니다.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는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과 도로관리, 대중교통과 같은 대도시 광역 행정 기능을 위주로 운영됩니다. 통합청사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대구시의 광역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 대구시 청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안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가 거의 바뀌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이 적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기능 일부가 자치구군으로 넘어가 자치 역량이 커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밑에 또 다른 시가 존재하게 되고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 안인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밑에는 대구시와 경북의 시 10곳, 군 13곳이 들어가고 대구시 밑에 준자치구군 8곳, 경북의 시 밑에는 포항의 일반구 2곳이 위치합니다. 물리적 통합이 아닌 융합형 통합 방식으로 초광역 단위의 분업적 발전 모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구들은 자치구 지위를 잃게 돼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을 수 없으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가 되든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들든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대책 및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군 의장단이 개정을 촉구한 법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과 임대료 인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의장단은 또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 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법제화도 강조했습니다. 의장단은 이와 함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1,500건가량 발생하던 학교폭력이 지난해 364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이 지난해 227건으로 2019년도 933건의 24% 선에 그쳤고 언어폭력과 금품갈취도 1년 전보다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불법 촬영 등을 통한 성폭력은 12.7% 증가했고 사이버 폭력도 전년도보다 2%가량 증가했습니다. 흑자 폐업에 반발하다 해고에 손배 가압류까지 당한 달성공단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도보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현 상황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정치권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노동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도보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11일 동안 대구 곳곳을 걸으면서 게이츠 사태를 대구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폐업과 해고, 손배 가압류가 이어지는데도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대구시와 정치권을 질타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라든지 민주당이나 많은 요구를 해왔지만은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고 투기 자본에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이 문제를 좀 더 부각하고 이후 만들어가기 위해서 회사 측이 폐업 이후 새 기업을 설립하고 기존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 폐업도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폐업 이전 사업 운영의 핵심 부서 인력 15명을
게이츠 유니트 코리아에 고용 승계시키고 한국 게이츠 기업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사업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이츠를 대신할 새로운 기업 설립 및 위장 폐업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불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들 법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시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은 도보투쟁 11일 동안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폐업과 손배가압류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1만 명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덕군은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9cm 미만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 영덕 대진항 동쪽 약 13km 해상에서 5.53톤급 어선을 이용해 어린 대게 103마리를 잡은 혐의로 영덕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경상북도는 낙석,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1,700곳에 대해 4월 1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비탈면의 배수 보호시설과 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선까지 크게 오르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 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경보는 풍랑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는 5m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내일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눈이나 비로 바뀌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